안녕하십니까. 투자전략팀 조병현 차장입니다. 오늘 자료는 최근에 연초부터 이제 우리나라 증시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는 이란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사실 어제 밤 사이에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우선 먼저 긍정적 소재로 작용했던 부분들은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군사력 사용을 대신에 제재 쪽으로, 그러니까 무력 충돌은 최대한 자제를 하고 이제 제재하고 협상 쪽으로 진행을 해가겠다라는 전반적인 스탠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모습들도 같이 한번 뉴스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7일 날 발표된 뉴스인데요. 이란이 핵카드 꺼냈다, 혹 때려도 혹 붙인 트럼피즘, 이런 조금 트럼프 쪽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어떤 기사이긴 했었지만은 내용상 한번 보시게 되면은 외교안가 전문가 칼럼니스트 뉴욕타임즈에서 실린 건데, 이란에서 가장 멍청한 자, 그리고 이 사람 솔레이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란의 유리한 핵 합의를 미국이 깰 명분을 줬다라는 형태의 이런 평가들, 대외 평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서 이제 이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위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해임됐을 수도 있다라는 평가까지도 내린 상황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솔레이만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란에 있어서 상당히 국민 영웅이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이지만은 정치적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란 쪽에서도 불편한 기색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점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것도 어제 밤에 알려진 뉴스였는데요. 이란 같은 경우 지금 미국이 사전에 공격 장소 알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란 쪽이 이라크에 공격 시간 이전에, 타격 이전에 이라크에다가 이미 언지를 줬고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까지도 흘러 들어갔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일련의 뉴스들을 말씀을 드린 부분들은 결국에는 음모론적인 어떤 이런 이슈들을 양산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것들이 아니라, 어쨌든 초반에 무력 충돌, 앞으로도 무력 충돌이 없을 거다라는 단언을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협상과 외교적인 해결 쪽으로 흘러가기 위한 최초의 어떤 다툼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일련의 이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융시장의 반응들도 한번 같이 살펴본다고 하면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있어서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움직임들이었습니다. 이란 사태로 인해 상당히 불안감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연초에도 계속해서, 이거는 전기전자 업종이고 코스피, 그리고 여기는 뒤에도 말씀드린 이제 조선 업종들인데, 특정 업종들 중심이긴 하지만은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상당히 변동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12월 이후에 매수 기조 우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변동성 지표들 보시게 되면은 V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제 시장 상황 안정되면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저점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고요. 미국의 빅스 지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변동성 큰 모습들을 이란 사태와 관련해서 보여줬었지만은, 이런 변동성 지표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좀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들은 이제 중동 지역 내에서 파국적인 시나리오로 흘러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다툼이 있은 후에 외교적으로 이제 해결해가는 그런 수순들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근거들을 제시해 줄 만한 모습들은 또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 차트 3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EMBI 플러스 스프레드고요. CT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입니다. 여러 차례 이제 자료들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지표인데, 글로벌 금융시장에 있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대표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들입니다. EMBA 같은 경우는 신흥국의 리스크 수준을, 그리고 CT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적인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내는 건데, 이것들이 전부 다 바닥권 영역에 머물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도 이런 리스크에 비해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느꼈던 것들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은 민감하게 반응을 안 했다라는 점들을 할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사전적으로 나타났던 모습인데, 일단 대외적으로 불확실성 요인들이 커지고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강세가 나타나야 될 텐데, 달러는 이미 추세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사전적인 모습이긴 하지만은 이 하늘색으로 나타낸 부분은 달러의 숏 롱 비율입니다. 투기적 순매수의 숏 롱 비율인데, 이게 이미
2018년 하반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롱에 비해서 숏이 상당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냥 단순히 이 숏, 롱 포지션 이 비율의 레벨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달러 인덱스로 봤을 때 95포인트 이하 수준까지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투기적 포지션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그래서도 좀 정리를 해놓은 것처럼 이 분쟁이라는 이 돌발 변수 이것들이 발생을 했었지만은 이것들 자체도 그렇게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지는 못했고 더불어서 이 이슈를 제외하고 보면은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달러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유지되는 환경에서 벗어나는 흐름들이 지금 진행 중이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란 사태가 지금 다 종결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이제부터 하락할 거고 시장은 전부 다 안정화를 되찾을 거다. 계속해서 무탈하게 진행해 갈 거다. 이런 쪽보다는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이란 쪽, 미국 쪽에서 한 번씩 또 도발 행위가 나타날 수도 있고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열어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흐름들이 진행 중이었다라는 점들을 감안하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지표들을 확인하시면서 공포가 심하게 반영되는 국면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입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저희가 투자 전략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어저께 시장에서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결국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주면 일회성 요인들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는 하겠지만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어저께 시장이 그렇게 급락하는 와중에서도 IT 하드웨어 업종 전반적인 중장기적인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강건하게 버텨줄 수 있겠다라는 지지력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단은 긍정적인 뷰를 가져가야 되는 업종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조금 더 무게를 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업종이 바로 조선 업종입니다.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번 상황과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수요에 대한 그 수주에 대한 기대치를 좀 높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직관적으로 봤을 때 하늘색으로 그려놓은 부분들이 글로벌 선박 수주량이고요. 그리고 까만색 실선이 VLCC, 그러니까 탱커들의 운임입니다. 운임 같은 경우 2019년 들어서 유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그리고 그 이란에 대한 제재가 다시 강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이게 뭐 계속해서 높아지는 형태로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남아 있는 동안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또 탱커와 관련해 가지고 ISM 2020 같은 어떤 긍정적인 좀 업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남아있는 상황하라고 한다면은 이 운임 같은 경우들도 어느 정도는 높은 가격대를 유지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 관계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주 사이클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들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가격 측면에서 이슈뿐만 아니라 미국 아까 뉴스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지금 이란에 대해 가지고 경제적인 제재 형태로 진행을 해나가겠다. 사실 VLCC 운임이 이렇게 떴던 상황도 그 중국 선사들 이란과 거래하고 있는 중국 선사들에 대해 가지고 제재를 가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 부분들이 운임의 상승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결국에는 이란 쪽과 관련해서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었던 베네수엘과 관련된 제재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 운임 자체는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미 해묵은 소재라고 볼 수 있지만은 IMO 2020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뭐 스크리버를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연료유의 종류를 바꾼다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때 전반적으로 다 조선업계 쪽의 수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슈다라는 생각까지 함께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선박 수주량이 생각보다 부진했었던 모습들이 나타났었지만은 운임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올해에는 꽤 자극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중동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